우리가 투자하는 코인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뭐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어떤 걸 진행하고 있는지,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 다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카르다노 에이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에이다는 아니지만 에이다의 D앱인 WMT 월드 모바일 토큰이라는 것인데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D앱들의 활발한 개발 활동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트랜잭션이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WMT 월드 모바일 토큰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통신의 사각지대의 망을 구축해줌으로써 통신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토큰입니다. 통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흔하게 전봇대 하나만 세우더라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WMT가 이 전봇대 하나만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WMT는 이 통신망을 한 나라가 아닌 대륙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구글, 메타 같은 미국의 대기업도 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잠재력이 뛰어날 뿐이지 아직까지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본 WMT는 성장의 기본이 되는 통신망을 이 블록체인으로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 보이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원활한 보급을 위해 보다컴이라는 통신 기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더 이상 통신 사각지대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에어로스텐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죠. 쉽게 설명드릴까요? WMT는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사처럼 하나의 통신사가 되는 겁니다. 역시 비트코인이 빠지면 안 되겠죠. 엘살바도르가 법정 통화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것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창기 때는 자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나서 엄청난 폭락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정 통화의 가치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가치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감을 잡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는 법이죠. 내려갈 때도 지속적인 매집을 진행했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결국 비트코인을 수익권으로 만들어버리면 나라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일시적으로 성공합니다. 또한 기세를 이어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제한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는 등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요즘 나라의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경제난이 극심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아르헨티나도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도입에 성공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경제에 참여하는 방식에 잠재적으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엘살바도르 다음으로 아르헨티나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뿐만 아니라 2024년 우리를 위한 긍정적인 소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연준은 12월 FOMC 성명에서 기존 5.25에서 5.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 FOMC에 이어 연속으로 3차례 동결한 것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전달과 같았지만 예상치는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동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이번 긴축 국면에서 최고점에 도달했거나 근처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내년 기준금리 전망을 4.6%로 낮췄습니다. 또한 내년 금리를 0.25%씩 기준으로 가정해 최소 3번 0.75% 금리를 내린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SEC가 내년 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폭넓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블랙록이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수정, ETF의 설정과 환매 시 현금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SEC와 비트코인 ETF 발행사들 간 대화가 표면적 단계에서 더 깊숙이 진전돼 중요한 기술적 사안들을 논의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20일 데이비드 실만, 톰 맥고원, 랜덜 로이든, SEC 트레이딩 및 시장 부서 관계자들이 여러 명의 블랙록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었다
빠졌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는 SEC가 비트코인 ETF를 이해하고 어쩌면 수용하는 데 있어서보다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도 4개 신청사가 SEC와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랙록은 최근 SEC와 3차 회동을 가졌으며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피델리티도 SEC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세 번째는 게리 캔슬러 SEC 위원장이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새롭게 보고 있는 것은 법원 판결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우리는 이런 신청을 여러 건 거부했다. 그러나 워싱턴 DC 법원이 개입했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새롭게 보고 있다. 고 밝혔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첫 번째 반감기 이후로 12달러에서 최고가 1242달러까지 치솟았고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서 648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세 번째 반감기 땐 9,000달러에서 6만 9,000달러까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주는 반감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가격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이 반감기 차트를 통해서 4년마다 오는 반감기를 예상해봤을 때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반감기,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 2024년의 코인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니, 어쩌면 긍정적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마냥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진 않습니다.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는 사람이 쟁취하는 법이죠. 암호화폐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차트만 공부하고 거시경제만 공부한다고 해서는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좁은 시야로만 바라보게 되는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바로 커뮤니티가 중요합니다. 저희 알쓸코잡 커뮤니티 방에서는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거시경제 뉴스와 지속해서 나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각종 호재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급등할 알트코인들을 사전에 선점하여 커뮤니티 방에 올려드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비해서 추가 매수할 시드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커뮤니티 방을 통해서 우리 2024년을 미리 대비하고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후에 재분배를 잃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래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위치한 링크로 접속하셔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바로 알쓸코잡 커뮤니티 방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는 내년 중순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현재 언론 매체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현물 ETF 승인전 오르는 건 그저 애들 장난에 불과합니다. 반감기가 오고 나서는 지금보다 더 큰 상승이 올 것이며 더 큰 상승이 오기 전 지금 기회를 우리는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건 잘 알겠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혼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설명란에 기재된 링크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무리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